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2 공개 강의를 맡게 된 이우이 김시우입니다. 이번 공개 강의에서는 23장 가우스 법칙과 24장 전기 포텐셜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강의 기본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이 전공책과 PPT 내용 설명을 위주로 하고 이후 및 간단한 예시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먼저 23장에서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란 공간에서의 어떤 물리적 성질의 흐름을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면적당 공기, 물 등 같은 것들이 얼마나 지나가는지에 해당하는 값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가상의 면에 공기가 지나가는데 만약에 면에 나란하게 공기가 지나가면 공기가 지나가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면에 수직한 성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그게 플럭스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 벡터랑 면을 내적한 값이 플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플럭스 파이는 VA 코사인 세타가 되고 V랑 A의 내적입니다. 그리고 미소 면적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속적인 물체의 연속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DA의 방향은 면을 수직하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동그라미를 만약에 치게 되면은 닫힌 공면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계속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보자면 왼쪽 그림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벡터 방향과 면 벡터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음의 값이고 이쪽 방향은 서로 나란하기 때문에 0이고 이쪽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처음 보는 물리적 개념이니까 예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공간 상황에서 Z축 방향으로 E가 이렇게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플럭스를 계산해 보면 먼저 앞쪽 면에 대해서는 E랑 A가 나란하니까 수직하니까 방향이 E가 A에 대해 수직하니까 E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쪽 옆면에 대해서는 EA가 E 방향과 그 수직한 면 벡터 방향이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0이 되고 뒷면에 대해서는 면 벡터 방향 이쪽인데 그 E 방향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다 더한 D 값도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우스 로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우스 로우는 아까 얘기해본 플럭스가 닫힌 공면일 때 닫힌 공면을 통과한 이의 플럭스랑 그걸 이의 입실론 제로를 곱한 값이 그 닫힌 공면으로 둘러싸인 전하의 합이랑 같다는 법칙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앞에서 그 플럭스 파이가 E랑 연속체인 경우에서는 E랑 D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황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확인해 보면 S1인 국면에 대해서는 감싸고 있는 전하가 Q이기 때문에 플러스 Q 2번 국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Q 3번 국면은 0 그리고 전체를 다 감싼 4번 국면에 대해서는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같기 때문에 0이 돼서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플럭스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법칙이기 때문에 뭔가 알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가 물이 나온 호수랑 물이 나간 배수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임의 가상의 면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면 호수에 따라서 이쪽 같은 플러스 Q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고 여기 배수구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Q는 물이 안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호수의 개수가 2배가 되거나 배수구의 개수가 2배가 되면 이쪽으로 나오는 물도 2배가 되고 들어가는 물도 2배가 될 테니까 아까 우리가 플럭스가 얼마나 나오고 들어가는지 흐름에 대한 그런 물리량이라고 배웠으니까 그 플럭스도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에 해당되는 물의 배수구랑 호수가 같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면에 대해서 물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가 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밖에 호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상의 면 위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물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나가기 때문에 플럭스의 총 합이 0이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한 예시에 대해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Q가 있을 때 가우스 면을 구껍질과 같은 형태로 잡게 되면은 모든 위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면을 수직하게 다 2로 갖게 되고, 전기장이 그래서 플럭스를 구해보면 이 DA를 적분해야 되는데 모든 면 DA에 대해서 2가 같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 면은 구껍질인 4πr 제곱이 돼서 이 플럭스를 가우스 법칙 식에 넣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쿨럼브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로우랑 전에 배웠던 쿨럼스로우가 똑같은 법칙임을, 동치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같은 상황처럼 대칭성 있게 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건 대전된 고립도체입니다. 내부에 정전기 평형이 일어난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하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 상태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정전기 평형이 일어난 상태를 생각해보면, 먼저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기장에서 내부에 있는 자율전자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흐른 정전기적 평형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전기장이 있다는 것이 모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도체 내부 전기장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같은 상황에서 가우스면을 대전된 고립 도체에서 가우스면을 아래와 같이 잡게 되면 내부 전기장 0이라고 아까 확인했으니까 플럭스는 0이 되고, 따라서 내부 알자 전하도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이 있을 때도 벽면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부 전기장 0이기 때문에 알자 전하는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된 도체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 면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해보면 EA가 되고, 이쪽 부분인 S2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해보면 0이 되겠죠. 전기장 방향과 가우스 면으로 잡은 면 벡터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면에 대해서 도체 내부 전기장은 0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해주고 가우스 법칙에 넣고 식을 정리해주면, 전기장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프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전기장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우스 법칙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걸 해봅시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좀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려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전압분포의 대칭성 등을 고려해서 전기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압 밀도가 람다인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일정하니까 전기장이 막대기 수직하게 다 이렇게 나가는 방향일 테고, 앞전과 같은 판의 경우에는 전기장이 다 이렇게 판에 수직하게 나오게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일렉트릭 플럭스를 계산하기 쉬운 닫힌 가우스면을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온통형으로 잡게 되면 이쪽 방향이랑 아래쪽 방향의 가우스면에 대해서 플럭스는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면만 남는데, 이 상황에서 오른쪽 면에서 2파이어를 이렇게 온통형으로 잡게 되면
전기장 E가 다 이렇게 일정하게 면에 대해서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면인 A인 2파이R H랑 그리고 E를 곱해주면 쪽 방향의 플럭스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우스 법칙식에서 전기장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기장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을 이 식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선전한 밀도가 람다이기 때문에 길이인 h랑 람다를 곱해주면 원통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맞아 이렇게 식을 넣고 정리를 해주면 전기장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전기장 값은 우리가 21, 22상 공개 강의에서 했던 대로 했던 걸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똑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도 똑같이 해보면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다 있을 거고 대칭성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가우스면을 찾게 되면 옆면에 대해서는 다 나란하니까 0이 되고, 이쪽인 S3랑 S1에 대해서는 E랑 그 A를 곱해주면 플럭스가 되겠죠. 이 가우스면 잡은 거 안에 있는 전하량 같은 경우에도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랑 A를 곱해주면 그 안에 있는 전하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걸 식을 정리를 해주면 전기장은 이 필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21, 22장 공개 강의에서 했던 결과랑 똑같은 결과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R이 무한대로 가면 이쪽에 있는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인 무한평판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껍질인 경우에서 전기장을 구해봅시다. 먼저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은 중심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다 똑같이 될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구껍질 내부에 대해서 먼저 가우스 면을 잡게 되면 똑같이 구껍질 형태로 잡게 되면 플럭스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있는 값들이니까 전기장이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후껍질 밖으로 가우스면을 잡게 되면 똑같이 플럭스를 계산하고 안에 있는 전하량을 또 생각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전기장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부에 쓸 때는 전기장 0, 밖에 있을 때는 똑같이 된다 결과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음같이 Q로 대선되는 구에 대해서 가우스면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해보면, 먼저 구 내부의 가우스면을 찾게 되면 면 가우스 플럭스와 같은 경우 다음같이 4파이 R 제곱 E가 되고, 내부에는 전하량을 추가로 계산해주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은 전체 9R에서 그 R과 작은 우리가 가우스 면으로 잡은 스몰 r을 비례식을 세워서 정리를 하면 R 세제곱분의 스몰 r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을 Q에 넣고 E에 대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구 외부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 아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0부터 R까지는 직선 형태로 쭉 올라가다가 R에 비례를 하니까 그 다음 R을 지나서 구 외부 전기장에 해당될 때는 R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시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국어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문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구멍이 뚫린 부도째 판에서 pH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잠시 멈춰놓고 어떻게 풀면 될지 계산해 봅시다. 자, 확인해 봤으니까 문제 풀이를 해주면
여기에서 귀띔으로 적힌 것처럼 이쪽 P에서 가는 전기장은 이 판이 있을 때, 무한평판이 있을 때랑 여기 작은 동그라미로 마이너스 동그라미랑 더해질 때랑 같은 전기장일 테니까, 그래서 무한평판인 이 식과 작은 동그라미 마이너스 평판을 더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도 함께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국어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문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안에 플러스 Q 전화가 있는데 이 바깥구 공껍질이 있고, 이 공껍질의 전화 밀도는 부피 전화 밀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껍질 이 내부 A부터 B 사이일 때 전기장이 상수가 되도록 균일하게 만드는 A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풀어보면 먼저 이 바깥 부도체 공껍질의 전하량을 계산해 보면 4파이 r 제곱 dr 로우를 곱해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이 전하 밀도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r분의 1이 곱해져 있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해줘서 a 값을 넣고 정리해서 적분을 해주면 r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전하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우스면을 이 부도체 공껍질 사이에 잡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Q랑 바깥에 있는 QS를 더해준 이게 가우스면의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고, 이거를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전기장 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전기장을 균일하게 만드는 A를 찾는 거니까 RG의 값이 비례하지 않아야겠죠, 전기장 값이. 그래서 이 항이랑 이 항이 0이 되는 A를 찾아야 되니까 다 더해서 0이 되는 A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한국어판이랑 영어판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4장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랑 일렉트릭 포텐셜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전에 일반 물리 1에서 배웠던 보존력이란 개념이 필요합니다. 보존력이란 어떤 물체를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옮기는데 드는 총일이 물체 이동 경로와 무관한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력과 지금 배운 전기력이 해당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I에서 F로 갈 때 이렇게 가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 한 일이 물체의 이동 경로랑 무관하다. 그럴 경우 그 힘을 보존력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보존력이 한 1의 마이너스가 보존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니까, 왜냐하면 보존력이 1을 할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힘 1에 대한 적분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전기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보존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델타 U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I에서 F까지 FDS. 그래서 F를 여기 넣고, 이때 DS 위치에 따라서 Q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Q를 밖으로 빼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전기장을 단위입자당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에 배웠으니까, 그러면 단위입자당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값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식에서 생각해보면, 이 식에서 생각해보면 이쪽 부분, 이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EDS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좀 더 명확하게 써보면 포텐셜 에너지
Q를 Q로 나눈 값이 일렉트릭 포텐셜이 되는 거고, 일렉트릭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때 외력이 한 1은 우리가 외력이 한 1이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로 간다고 전에 배웠으니까 외력이 한 1은 Q랑 델타 V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포텐셜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인 벡터와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더하고 빼기가 쉽겠죠. 다음으로 이퀴포텐셜 서페이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등전이면이라 부르는데 이퀴포텐셜 서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퀴포텐셜이 같은 어떤 면으로 이은 걸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냐면 먼저 아래 그림 같은 상황에서 전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전하가 이동하게 되면 전기장 방향이랑 힘 방향이 같으니까 전기장이 한 1은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포텐셜이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델타 V도 똑같이 0이 돼서 그 VF랑 VI가 같은 것. 쉽게 말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옮기면 포텐셜이 같은 면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하게 끌 수 있고 여기서 수직하게 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등전위면을 구하게 되면 전화를 옮길 때 한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1번이랑 2번 상황의 경우는 V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0이 되고 한 일은 그리고 3번이랑 4번의 경우에도 경로랑 상관없이 전기력이 경로랑 상관없는 보전력이기 때문에 똑같이 Q 델타 V로 전화를 옮기는데 드는 일은 Q 델타 V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인트 찰지 시스템이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볼 텐데 만약에 외력을 천천히 가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없도록 하게 만들면 외력이 한 1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한 1을 다 합해주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무한대에서 Q1을 가져오고 그때는 한 1은 0이 될 거고 무한대에서 Q2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는 Q1이 만드는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포인트 찰지가 만드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Q2를 가져오는데 한 1은 Q2 곱하기 V가 돼서 W2는 4파이 실온 제로 R12분의 Q1 Q2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입자를 가져오는데 무한대에서 세 번째 입자를 가져오는데 한 1은 Q3 곱하기 Q1 Q2가 만드는 V3를 곱하는 값이 돼서 V3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W도 다음과 같이 Q3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은 W1, 2, 3를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15장에서 했던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없을 때 15쪽에서 했던 운동 에너지가 없을 때 외력의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일반화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텐셜 에너지가 대전된 고립도체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볼 건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로 도체 내부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VP랑 VA가 같은 포텐셜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체 구를 생각을 해보면 R이 도체 구보다 작을 때 도체 구가 작을 때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전기장 0이 되고 R이 클 때는 도체가 Q로 대전되어 있을 때 4파이 실온 제로 R제곱분의 Q가 되고 이제는 포텐셜을 계산해보면 4파이 실온 제로 R분의 Q가 안에 써있을 때는 똑같이 일정하게 되면서 R이 더 클 때는 R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선 전기장이 0, 여기서는 R 제곱이 반비례하게 작아지고
여기서는 아래 반비례하게 작아지면서 여기서는 일정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공간에 대해 적분을 해서 마이너를 씌워서 포텐셜을 구했으니까 반대로 포텐셜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를 각각을 편미분을 해서 그냥 이거는 x 성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쪽 방향 벡터를 씌워준 이렇게 해주면 포텐셜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포텐셜이 전기장의 적분의 형태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기장은 포텐셜 미분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씌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기장에 전하를 곱해주면 그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수 있고 포텐셜에 대해서도 그 전하를 곱해주면 그 전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하에 해준 1이 되겠죠. 식을 그리고 E랑 V 사이도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F랑 U 사이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배웠던 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단위 전하가 만드는 포텐셜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거리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씌워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우리가 아는 쿨럼 법칙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이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던 포텐셜을 그리고 세타가 0일 때 그러니까 Z축 상에서 포텐셜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코사인 1이니까 그래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21, 22 공기 강의에서 배웠던 다이폴이 만드는 전기장에서 구한 식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판에서 포텐셜 구한 거랑 그거를 Z축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전에 계산했던 전기장을 통해 계산했던 식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찰지가 만드는 포텐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PQ가 있을 때 P위치의 포텐셜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험 전화인 Q0를 무한대에서 P까지 가지고 오는 걸 생각해 봅시다. V식은 다음과 같이 위에서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R부터 무한대까지 이 dr이 되고 일반적으로 무한대에서의 V를 0으로 두면 그래서 VP 위치에서 P 위치에서 V를 구하면 이 식을 넣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점 전하가 P 위치에 만드는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하가 여러 개일 때도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데 포텐셜의 경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입자가 n개 있을 때도 똑같이 다음과 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폴이 있을 때 pH에서 포텐셜을 계산해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각각의 스칼라 값을 더해주면 돼서 4파이 실론 제로 R 플러스 분의 Q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Q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지금 R이 D보다 엄청 먼 상황이니까 거의 얘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인 두 R들이 평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길이의 차이는 D의 코사인 세타인 이 길이가 되고 두 길이 곱한 값은 두 가운데인 R의 제곱이 돼서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4파이 실름 제로 분의 1 R제곱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테일러 급수를 전개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P는 P, Q랑 D의 곱입니다. 다음으로 연속적인 물체에 대해서 포텐셜을 구하면 작은 단위 dq가 만드는 dv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어서 적분꼴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전압 밀도가 람다인 연속적인 막대 포텐셜을 구해보면 각 dq에 대해서 거리는 r이고, 그래서 dv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dq는 람다 dx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v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적분 같은 경우에는 PPT에서 이렇게 줬는데 x를 d 탄젠트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L이 만약에 무한대로 엄청 길어지게 되면은 R이 무한대인 지점에서도 V가 0으로 포텐셜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발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판의 포텐셜을 구해보면 작은 이 고리 같은 애를 dq로 두면 고리의 면적은 2πr, 이 직선과 dr인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면밀도인 시그마를 곱해서 dq를 구할 수 있고, 이 dq의 거리는 z제곱이랑 r'의 제곱해서 스퀘어를 씌워주면 r을 구할 수 있어서 식을 넣고 정리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z가 엄청 멀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점전의 포텐셜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국어를 가져왔어요. 문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렇게 2분의 L이랑 2분의 L만큼 길이의 막대가 있을 때 P치에서 포텐셜을 구하는 거고, A번은 B는 오른쪽에 있는 2분의 L의 플러스 막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 P치에서 포텐셜을 구하는 거고, C는 이 P가 위로 옮겨갔을 때, 그리고 D는 P가 왼쪽으로 옮겨갔을 때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19쪽에서 구했던 식을 가져오면 식 그대로 가져오고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양만 2배로 는 거니까 포텐셜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돼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고, 다만 B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Q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람다 값이 마이너스 람다로 바뀌어서 더해주면 0이 되겠죠. C번 같은 경우에도 P가 위치만 위로 옮겨갔기 때문에 값이 0으로 일정할 거고, D는 왼쪽으로 P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 포텐셜은 플러스에 좀 더 가까워져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다음 문제 또 한국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Q1이 있는 플러스 Q1이 있고 Q2는 마이너스 Q1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고리 형태에서 C점에서 포텐셜과 P점에서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네, 일시정지 해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함께 풀어보면 먼저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전기장을 구할 때는 전기장이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도 신경 써줘야 했지만, 포텐셜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 위치에서 포텐셜은 Q1에 의한 포텐셜은 이렇게 나오고 Q2에 의한 포텐셜은 이렇게 나와서 더해주면 다음과 같은 방정꼴이 나오고, 위치가 P로 옮겨갔을 때는 R이
거리 r이 r에서 이렇게 루트 r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식을 넣고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3장 가우스로우와 24장 일렉트릭 포텐셜에 관한 공개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수업 내용 및 문제에 관해서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 밑에 있는 제 메일 또는 이후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 다들 편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